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톱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4포인트 하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시장은 좀 지지부진했어요. 뭐 다 오후장 들어서 좀 더 윗꼬리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도주였던 종목 섹터 AI, 뭐 로봇, 뭐 이런 테마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도주들이. 그 다음에 또 배터리 쪽이 강하게 밀리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을 좀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외국인들은 오늘 2,900억 거래소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은 1,400억 매도가 있었고요. 자, 기관들은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개인들도 양매수, 외국인들만 나홀로 매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가총액 큰 거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오늘 비중이 큰 것들, 코스피 200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많이 움직이고 어떤 게 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많이 올라간 거는 볼게요. 오늘 많이 올라간 거는 넷마블, 그 다음에 네이버, 한샘, LG 생활건강, 농심, 현대유아, 현대홈쇼핑, 카카오페이, 하이브. 내수주들이 오늘 시장이 좀 중심이 됐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내수 섹터들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배당의 성향이 강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빠진 걸 보면, 뭐, 두산이나 금양이나, 케이카, 뭐, 삼성 SDS, 현대로템, 신세계,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뭐 한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우리 보면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게 좀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시가총액 큰 것들,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4포인트, 그 다음에 4%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5% 빠졌고, 셀트리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2.56. 포스코 DX, 배터리 쪽이 힘을 못 봤고요. 근데 종가 HLB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알테오젠, 제약바이오들이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세게 움직였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탄력이 되게 좋잖아요. 이 제약바이오 특징은 이틀 만에, 지금 몇 달을 눌렀던 거를 이틀 만에 땡겨버렸어요. 이 시세가 강하게 움직여죠. 그 제약바이오의 탄력은 무시 못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쪽으로 매기가 좀 붙어 있고요. 이제는 매번 얘기하지만 종가 매매를 해야 돼요. 장중 매매하면 손해가 많이 보는 확률이 있거든요. 지수는 좀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500, 2,450, 2,400, 2,600, 요 사이에서 움직여요. 근데 지금 2,500을 깼기 때문에, 50을 깼기 때문에 2,500까지는 열어놓고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조정의 구간이에요. 차트 자체는 하락 파동이에요. 하락 쪽에 무게가 실려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꺾여 들어오기 때문에 음봉 하나 더 나올 수 있다. 하단은 2,400 정도 보고요. 상단은 2,600, 200포인트에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확률이 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수를 견인하는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에코프로와 배터리 쪽이 다 중심이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건 에코프로가 똑같이 움직여요. 이게 지금 종합지수인데 이거 똑같이 움직이죠. 네, 이렇게 종가 부분에 세게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당분간은 조정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참 걱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20만원 정도에 많이 갖고 계신데요. 참 이번에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 좀 힘들게 하는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이 낮은 분들은 되게 좋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이 높은 구간에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건 항상 조정이 있다. 그 조정에 이 위치를 잘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쪽 가격에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정이, 주도주가 꺾였을 때는 이 바닥주들이 많이 올라와요. 여기 보면 바닥에 있는 껌딱지 붙어 있는 것, CJ ENM 이런 것도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못 갔던 소외 업종의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움직였던 게 제약바이오 세타가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 오늘은 이런 그 바닥주 있잖아요. 바닥주들이 튀어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를 잘 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잘 봐야 이렇게 중소형 단들을 좀 보자. 중소형 단은 뭐 반도체, 소부장 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유니커스트 같은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위쪽으로 신고가죠. 아직 깨지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테스,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뭐 이런 것들, 두산 테스나, 요것도 위쪽으로 트라이 할 수 있는 자리대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쪽들이 공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뭐 톱텍도 마찬가지예요. 네, 톱텍도 위쪽으로 한번 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게 배터리팩 시스템 조립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하면 좀 더 매매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약바이오는 되게 좋아요. 아직도 바이오 관련주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갈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녹십자 뭐 이런 것들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당 성향이 관한 그 종목들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유진테크 이런 거 반도체 소부장 쪽에 이런 적들 바닥에 있는 것들이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심tek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추세 매매예요. 이런 거나 심텍이나 그 다음 유진테크 이런 것들은 인터플렉스 이런 것들은 인텍플렉스 이런 것들은 아직 살아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눌림목이 들어오면 공략할 수 있고, 그 다음 배당 성향에 관한 종목들도 우리가 어제 좀 보자라고 얘기했죠. 통신주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조건의 자리예요. 쭉 롤링해서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약바이오도 바닥에 있는 것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다음 화장품 관련주도 좀 잘 봐야 돼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화장품 쪽으로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LVCNC,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것들은 관종에 놓고 계속 봐야 된다. LG 생활건강 뭐 이런 것들 바닥에 있죠. 바닥주라고 흔히들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한번 튀어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컨택하는 게 좀 수익면에서 낫지 않을까라는 것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배당의 성향 강한 종목들은 제가 어제 멤버십 회원님한테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쪽에 빠질 때마다 좀 모아가도 10월, 11월 이쪽은 좀 배당 성향 강한 종목들이 강하게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보험, 증권 이쪽 정통 쪽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사면 안 돼요. 아직까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배터리 관련주는 좀 비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계절적인 비수기가 도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좀 나중에 차후에 반등에 들어오는 무게가 정확히 나올 때 그때 봐야지 싸다고 사면 안 된다라는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시장이 쉬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최대한 코타금 종가 매수, 장중에 매수하지 말고 종가 매수, 시가 매도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시장이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하단은 2,500, 2,450 요 라인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놓고 대응하면 돼요. 떨어지면 나쁜 건 아니에요. 떨어지면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참 좋은 위치의 자리다라는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종가 매매, 시가 매도, 장중 매매 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계획을 팍팍 감사합니다.